안녕하세요. 대현유학원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IB, AP, A레벨 비교 파트 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 2에 보면 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질문하실 때 어떤 시험을 선택해야 내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시험을 선택해야 내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유리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니 또 부모님들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당연히 저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 세 가지 과정을 보면 한 90%는 거의 동일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끝단에서 10% 정도가 차이가 나서 각 전형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90%가 동일하다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내 상황이 나는 지금 AP라는 학교야. 이 학교 너무 즐겁고 나랑 잘 맞아. 근데 대릭쌤이 IB 디플로마가 더 맞다고 하니 내가 학교를 옮겨야 되나? 무리해서 옮기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지거나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 지역의 명성도가 좋은데 명성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옮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동일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학 정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계열, 홍콩대학교 계열, 그리고 영국대학교 계열. 세 나라의 계열들이 어느 과정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어느 과정을 좋아할까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형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IB 디플로마 전형입니다. 근데 왜 싱가포르는 IB 디플로마 전형을 좋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싱가포르 공립학교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싱가포르 교육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공정한 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공립고등학교에서 넘버1 학교라 하면 래플스 JC입니다. 가장 끝단에 있는 학교, 우리가 말하는 가장 안 좋은 학교라는 학교가 이노바 JC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신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싱가포르 정부 학교인 NUS에서 학생을 뽑는다 하면 싱가포르 A레벨 성적만 봅니다. 즉 래플스 전체 1등 하는 학교에서 생활 잘해도 이 친구가 싱가포르 A레벨을 못 보게 되면 이노바 학생이 더 잘 보면 이 학생이 NUS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공정하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낸 공정한 시험을 봤으니.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이런 공정한 룰과 가장 대비되는 과정을 IB 디플로마 과정이라 보는 거예요. 물론 인터내셔널 A레벨 과정도 공정한 룰이긴 하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 이수를 하든 한국에서 이수를 하든 싱가포르, 홍콩 어느 나라 이수를 하든 파이널 점수가 42점이면 그 친구는 다 42점인 거예요. 래플스 JC에서 AAA 맞거나 이노바 JC에서 AAA 맡은 학생들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IB 디플로마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터내셔널 A레벨 한번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A레벨, 인터내셔널 A레벨 거의 흡사합니다. 당연히 안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인터내셔널 A레벨 학생들이 싱가포르 계열의 학교를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입학일에 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은 대부분 8월 중순에 입학을 합니다. 정확하게 8월 13일, 8월 16일 그 상간이에요. 그때 입학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내셔널 A레벨인 경우에는 파이널 이그지미네이션 스코어가 8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에서는 난감하죠. 아니 내가 지금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점수가 나오면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각 학교에서 주는 프리딕 스코어를 적용할까요? 적용하게 되면 공정한 룰이 발동이 안 되잖아요. 각 나라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NUS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가 인터내셔널 A레벨을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딕 스코어 그리고 SAT 서브젝트 세 과목을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심사해 줄게. 그리고 오퍼를 줄게.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터내셔널 A레벨 하면서 가차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출한 친구도 없고요. 저가 볼 때는 뽑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NTU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가 8월 중순에 나오는 인터내셔널 A레벨 성적 업로드를 해. 그럼 내가 바로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네가 8월 말에 우리 학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수강하지 못한 과목 각 디파트먼트에 연락해서 네가 꼭 수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 NTU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보통 인터내셔널 A레벨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즉 내가 인터내셔널 A레벨 올해 봐서 올해 8월에 성적이 나오면 10월이나 11월에 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 8월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말한 AP 전형 학생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물처럼 살살살살 움직이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IB 디플로마가 짱 취소가 됐습니다. 인터내셔널 A레벨 다 취소됐습니다. 이거 뭐지?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룰을 적용해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공정한 룰이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SAT AP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그 올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변할까요? 2022학년도, 23학년도 어떻게 변할까요? 지켜보자고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원서라는 게 한번 움직이잖아요. AP 전형 학생 많이 안 뽑다가 작년에 많이 뽑았는데 이 친구들이 괜찮아.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올해도 그 정도의 숫자를 뽑고 그 이상을 뽑을 확률이 꽤 있겠죠.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많은 미국 대학교,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은 SAT를 옵셔널로 빠졌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은 옵셔널이 아니에요. 리콰이어드예요.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저희가 요번에 SAT 못 본 학생들 때문에 NUS나 이메일 보냅니다. 블라블라블라 미국 대학교 없다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블라블라. 답변은 그거예요. 제출해. 없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류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출하는 게 맞죠. 만약에 이 사람들 뺀다고 그러면 옵셔널로 공고를 했겠죠.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각 시험이 계속 취소되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 공정한 룰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자 보세요. SAT도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AP도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거기에 또 뭘 추가했냐면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NUS나 SMU 그 부분이 빠져나갔는데, NTU 같은 경우는 계속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세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필히 제출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출했고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의 GPA를 판단할 때 너의 학생 수 200명 규모냐 100명 규모냐 50명 규모냐, 그 우선 파악을 하고 너의 퍼포먼스, 너희 학교가 어떤 대학들 많이 보냈는지 프로파일을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은 유효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홍콩대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대학교들도 결국엔 홍콩 A레벨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정한 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IB 디플로마 학생들을 그나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만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HKU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KU만 11월 중순에 일괄적 원서 마감을 합니다. IB 디플로마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1월 중순 정도 넘어서 컨디셔널 오퍼, 즉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BBA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지원한 친구 중 오퍼가 어떻게 나왔냐면 35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라는 컨디션 오퍼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홍콩대학교 입학했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그거는 하나의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7월에 점수가 안 나와서 홍콩대학으로 입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서 IB 디플로마를 가장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터내셔널 A레벨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홍콩대학교 반드시 위시리스트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A레벨, 홍콩 A레벨, 인터넷 A레벨, 뿌리는 영국이나 A레벨에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고요. 입학일이 홍콩대학 계열은 보통 9월 초에서 9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나오는 액츄얼 스코어를 바로 적용해서 입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B 디플로마 학생과 마찬가지로 A레벨
A레벨 한 친구들한테는 1월 중순서부터 컨디셔널 오퍼, 조건부 입학허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착시 효과도 마찬가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AT AP 전형. 홍콩의 경우에도 대부분 아더스로 하나 묶어서 SAT AP 조합을 가져갑니다. 특히 홍콩대, 홍콩과기대가 많이 가져가는데 입시의 특징이 홍콩대학 같은 경우는 에세이뿐만 아니라 with 에세이라는 부분까지 합칩니다. 666 총점 18점 이상 이런 조건을 단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SAT 전형 중에선 가장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홍콩대학입니다. 그럼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다른 학교들은 with 에세이가 옵션을 빠졌는데 니네 학교만 리콰이어드니?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 디테일한 점수가 맞으면 너를 선발하겠다는 의지지 그 학생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난 널 뽑고 싶은데 너의 디테일한 모습까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SAT, AP 전형한 친구들이 그 조건에 맞는 친구들이 홍콩대에 장학금도 받고 입학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전형에서도 GPA 관리 잘 하시고 SAT, AP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6월을 기점으로 해서 SAT, with 에세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홍콩대학교에서 계속 그걸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릭쌤 시각으로는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서브젝트 테스트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홍콩대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GPA, SAT, AP라는 거. 홍콩대학 계열들이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대학교, 유카스라는 영국대학교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건 말해 뭐합니까? 인터내셔널 A레벨 학생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거는 영국대학교들이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IGCSE, AS, A2까지 했는지 아니면 너는 AS, A2만 했는지 그거 가지고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인터내셔널 A레벨 하는 친구가 한다면 당연히 영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IB 디플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조건에 미얀마에서 하든 영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동일한 파이널 스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5일이든 1월 15일이든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컨디션 오퍼를 줍니다. 그리고 최종 스코어가 맞으면 선택하게끔 하겠죠. 문제가 AP 전형 학생들입니다. 각 대학마다 AP를 바라보는 시각과 SAT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AP 전형으로 영국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한다면 저 같은 대릭쌤이라든지 여러 영국대학 진학 컨설팅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정리할까 합니다. 미국 대학교는 저가 따로 뚝 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싱가포르, 홍콩, 영국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요? 결론 나오죠. IB 디플로마 전형입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동일한 조건이 3가지 전형 중 11학년 때 또는 10학년 때 선택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IB 디플로마 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신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면 AP든 IB든 A레벨들은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가셔라.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 3가지 과정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